문제 1을 보면은 둘의 거리를 보면은 라를 해석을 하고 다의 주장을 평가를 다의 주장에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있는 1인당 생애소득 출생연대별로 공적연금 수지, 사적 이전 수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적 이전 수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생애소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있잖아.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거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현재 세대한테 좀 위해서 미래 세대가 좀 더 부담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경제 발전이.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 만불 시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3만불 시대 사람인데 나는 만불도 안 됐을 때잖아. 응? 그 얘기를 한 거고. 그거하고 다 맞춰야 돼. 튜닝을 해야 돼. 언어적으로 개념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그럼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랬어. 다의 주장을 평가하고 라를 해석하는데 라를 지금 보는 게 맞춰나가야지. 다의 주장 논점부터 보라 그랬지. 그지? 근데 여기가 지금 잘 봐야 되면은 또 하나는 뭐야. 라를 해석을 하는데 따로인데 얘를 개별적으로 해서 대응을 시킬 수도 있고 종합을 할 수도 있어. 그지? 누가 더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잖아. 논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 경제 발전에 따른 수혜. 다를 놓고. 두 번째는 사적 이전의 비용에 대한 수혜. 이거지. 그지? 그런데 한번 봐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 60년생 선생님 같은 이쪽이 무슨 세대야? 현재 세대라고 쳐. 여기가 청장년 시대 세대야. 여기도 90년생이. 그지? 2020 잘하는 꿈나무 세대, 미래 세대란 말이야. 이랬을 때 생애소득이 급격히 올라갔지, 그지? 미래 세대까지 그냥 올라가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둔화가 됐어, 그지? 자,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경제는 성장하는데 이게 일직선으로 그냥 매년 그냥 10%씩 막 GDP 올라가는 게 우리 한때 경제 성장이 여러분들 막 8% 10%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우리 때는 그냥 어마무시했다고. 지금 성장률이요 2% 막 1%도 안 되잖아. 지금 소득이 둔화가 되면은 아까 그 논리 첫 번째 말한 논리가 깨지지. 그지? 이래 지금 조짐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세대 여러분들이 사회 중추가 됐을 때는 소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지? 지속가능 발전해서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결이 되고 두 번째는 잘 봐봐. 여기가 0이야. 공적연금 수지가 D세대로 갈수록 슬로우 다운 되는데 갑자기 청장년 세대부터는 급전직하해가지고 마이너스로 급기화돼 버려. 그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연금 수지가 급격히 마이너스 자기들이 가져갈 게 미래 가져갈 게 없다는 얘기야. 연금. 그치? 지금 우리나라 딱 그 상황이란 말이야. 연금이 고갈돼서 지금 어떤 문제가 돼?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는 뭐야? 현재 세대가 받는 연금을 좀 더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지. 그치? 나는 이거 낮춰야 된다고 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돼? 여기 봤을 때 미래 세대 현재 세대가 낮추는 방법이니까 미래 세대가 지금 보면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런 하는 방법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지. 그지? 이해되지? 그지? 결국은 얘를 보면은 어떤 결론으로 나올 수가 있어. 지금 잠깐 이게 저기 안 돼. 어떤 결론으로 나올 수 있어? 얘를 낮춰야지. 그지? 얘를 지금 내가 볼 때는 답이 얘는 더 악화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지? 이거 이해돼? 이걸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답도 나왔지. 그지? 세 번째, 얘를 봐봐. 사적 이전. 기성세대 지금 여기 이미 제로에서 지금 비용 부담이 쭉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야?
이건 무슨 얘기야? 쭉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같은 세대들이 부담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거야. 그지? 위로 노부모 아래로 비용 부담을 되게 많이 했어. 청장년 세대부터는 급격히 다시 플러스로 가버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얘를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돼. 무슨 얘기야? 어떻게 쓸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사적 이전 수지 첫 번째는 2세대부터는 헷갈려. 현재 세대한테 부담을 우리처럼 덜고 없고, 그치? 자식도 덜 낳고, 그러니까 온전히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확 줄어든 논리를 만들어줘야 돼, 그치? 자식이 옛날처럼 우리 세대처럼 막 많이 낳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명 낳고, 그러니까 아래 세대로도 덜 부담을 하고, 사적 이전이 덜 하고, 윗세대도 덜고, 그래서 오히려 플러스로 가는 그 근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다 논리들을. 그런 것들을 사고를 그려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썼는지 봐봐. 봐보고. 다 읽고. 자, 봐봐. 선생님 쓴 거 봐봐. 라의 그림일에 따르면, 그림일의 1인당 생애소득에 따르면 현재의 노년 세대는 가파르게 오른 데 비해서 현재의 청장년 세대부터는 그 오름세가 둔화한다. 그림 2의 1인당 공적연금 수지는 현재의 노년 세대는 흑자인 데 비해 현재의 청장년 세대부터는 급격히 하락하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지금 현재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 그지? 시점을 내가 정확하게 지금 잡는 거야. 이해되지? 적자로 돌아서고 미래 세대인 아동 청소년 세대로 갈수록 그 부담은 더 커진다. 3회 1인당 사적 이전 수지는 현재의 청장년 세대는 적자로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이 큰 데 비해 미래 세대부터는 수지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지, 그제? 그렇더라도 그 적자 폭은 공적 연금 부담에 비해 크지 않고, 이거 일정 시점부터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미래 세대인 현재의 아동 청소년 세대 이익은 더 커지지, 그지? 자, 이걸 가지고 종합을 할 수가 있겠지. 개별적으로 대응할 없지. 종합하면 공적연금과 사적이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 각각 현재의 노인 세대와 미래 세대인 현재의 아동 청소년 세대지, 그치? 가운데 세대가 지금 죽어날 판이란 말이야, 지금. 이걸 읽어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현재의 청장년 세대의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혜의 측면에서 불균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죠? 읽어내야 돼. 실제 시험장 가서 이거 잘 읽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게 중요해. 따라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청장년 세대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다의 주장은 타당하다. 자, 사적 이전 수지와 생활 수준의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할 때 공적연금의 비용 편익 효과가 가장 낮은 세대는 현재의 청장년 세대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청장년 세대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다른 세대가 떠맡는 게 적절하고, 그게 세대 간 형평성 면에서도 실질적이다. 어떻게? 이제 써야지. 개성별 논증 밀고 나가야 돼. 이를 위해서는 사적 이전과 생활 수준 차이를 고려한 결과로서의 전체 수입 지출상의 비용 편익 효과가 높거나 클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노년 세대와 미래의 아동 청소년 세대의 공적연금 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것도 계속 논증을 해줘야지. 구체적이어야 해야지. 즉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현재의 노년층의 연금가액을 현실화해서 낮추는 한편, 현재의 청장년 세대가 지출한 사적 이전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미래 세대인 아동 청소년 세대가 더 많이 부담해.
알고리즘을 그렇게 짜는 게, 그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적절하고 세대 간 형평성 원칙에 맞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해되죠? 지금 현재 성년. 두 번째는 타당하지만 이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이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볼 근거 또한 약하다. 별로죠. 기대와 달리 자 여기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경우에 공적연금 지출에서 미래 세대가 빠졌다. 치르게 될 비용이 크게 들면서 오히려 형평성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 그제? 이해가 돼? 둔화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은. 그래서 그림 3에서 지금 여기는 보면은 봐봐. 그림 1, 2, 3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막 한 거야. 지금 1과 1은 같은 방향으로 묶고 3이 다르잖아. 그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자료를 해석하는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 봐.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종합할 수도 있어. 예시답안이는 종합을 한 거야. 일단은 논거를 편하게 쓰기 위한 거야. 어디에 귀속이 돼? 다의 결론들 있잖아. 그지? 논점. 또 이렇게 보면은 얘하고 따로 놓을 수가 있지만은 봐봐. 얘 둘을 가지고 공적연금 수지에 하나 묶을 수가 있지. 그지? 경제성장이. 아까 두 가지 포인트 했잖아. 얘 가지고 사적 이전 수지를 묶을 수도 있지. 그지? 어떻게 쓰든. 지금 두 번째 건 이렇게 쓴 거야. 알겠지? 그지? 이해가 돼. 논리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돼. 논리가 쫙쫙 펴져야 된단 말이야.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냥 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막 논리 안 맞춰져 이럴 필요가 하도 없는 거고 전체를 맞춰 나가란 말이야. 그치? 무슨 얘기냐면은 얘만 따로 쓸 때 논리가 빈약해지고 논리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얘만 따로 쓸 때도 또 빈약해. 근데 얘가 합치면 강해진단 말이야. 그치? 하나의 논리가 만들어져. 얘만 따로 해도 논리가 만들어져. 다 합쳐도 논리가 만들어져. 그죠? 선택의 문제야. 그래서 논리는 이해되죠? 논리는 선택의 문제고 논증은 만드는 거야. 알겠어? 내가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의 문제야.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봐봐. 판단의 근거들은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따온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걔를 내가 평가할 때 아까 평가는 뭐라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근거로 나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때 그러니까 밑바닥이 탄탄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내가 얹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이때 막 좀 기교를 부리는 거란 말이야. 시도 뗄 수 없이 안 맞는 밑에가 탄탄하지 않고 기교 부리면 헛된 거란 말이야. 이거는 알겠어. 공연불이라 그러지. 제시문에 집중을 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묶어서 논리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논리를 빌드업을 시키라고 내가 얘기했어. 거꾸로 해서 그냥 막 하면 이 산이 아닌가 봐 해가지고 엉뚱한 나중에 논거도 제시 못하고 그래서 누가 나 좀 말려줘 이런 식이 간단 말이야 지금. 그럼 곤란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론이 지금 아까 봤듯이 세대가 현재 세대, 청장년 세대, 현재 세대가 둘이 있잖아. 현재의 장년 세대가, 노년 세대가 있고, 청장년 세대가 있고, 미래 세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을 놓고 보면 선생님 연금을 받아.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비용, 그 연금을 되게 많이 내. 그치? 선생님보다. 걔네가 결혼하면은 그 자식 미래 세대란 말이야. 그치? 자, 이걸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야. 이랬을 때, 지금 보니까, 지금 세대들, 젊은 세대들 보면은 성장, 지금 취직 안 되고 되게 심각하잖아. 그런데 연금 내라 그러고 염장 지르는 거지. 예를 들면은, 젊은 세대도 그러고. 현재 세대들은 지금 계속 고갈되고 있고, 그런데 이 국민연금 이놈들은 엉뚱한 데 주식 투자하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엉망진창되고 있고. 좌우지간 뭐, 그 문제가 아니야. 이랬을 때, 아까 보면은 경제 성장이 되게 그래서
둔화되는 시점에서 연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금을 처음 플랜을 짰을 때가 언제였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국민연금을 80, 내 잊어먹지도 않아. 87년 말에 내가 입사를 한 거란 말이야. 88년부터. 그때 87년이 내가 대학 졸업반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찍 취직을 다 한 거란 말이야. 그때 국민연금이 처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빨리 낸 거지 처음부터. 그치?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연금 장밋빛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짰냐고. 경제성장률이 8% 10% 할 때 그 플랜으로 짠 거란 말이야. 그 지금하고 안 맞는 거란 말이야. 경제성장이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 이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우리 누나나 뭐 교직에게서 무지하게 많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고 우리 선배들은 더 많이 받고 근데 계속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장래는 지금 고갈될지 모르는데 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 나와. 연금을 받는 수혜 기간을 옛날에는 60세 이상인데 지금 62세, 65세 막 65세이라 계속 늘어지는 거야 지금. 그치? 또 수명이 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벌써 65세까지 갔잖아. 선생님이 올해부터 받았는데 이걸 막 70세, 68세, 70세 계속 늦춰지면은 환장하는 거지. 그치? 그만큼 비용도 줄고 요새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 그거 갖고 못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미래 세대는 아무라고 고갈된다고 2000 몇십 년에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경제 성장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이 꺾인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근데 또 하나 굴러가는 게 이제 사적 이전 비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사적 이전 비용이 우리도 또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거 연금 잘못된 거는 미래 그러니까 현재의 청장년 세대가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고 반대로 사적 이전 가지고는 우리가 또 현재 청장년 세대한테 워워거릴 수 있는 빌미가 되고 이런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개혁이. 결국은 내용을 지금 추론을 해야 되면은 다를 보면은 현재의 청장년 세대 그림 자료랑 다 보면은 현재의 청장년 세대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거야. 미래 세대까지 볼 겨를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은 그 부분을 예리하게 끝내서 써야 돼. 그래서 여기 사적 이전이라고 경제 그 부분을 논점을 못 뽑아내면은 어려운 거란 말이야. 여기 지금 그치? 그 내용을 얼마만큼 잘 끄집어낼 수 있느냐야. 그치? 응? 여러분들이 그 인문에서도 자료 해석 나올지 몰라 간단하게.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전에 한번 해야 돼. 사회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용어 아까 얘기한 거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도덕적 해이 뭐 어쩌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줬던 것들은 꼭 알고 가야 되고 그 외에는 나올 때도 없어. 그 자체가. 그리고 경제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낯설어하고 그러는데 장점이 있단 말이야. 경제 지문이요. 경제, 과학 이런 거의 특징이 뭐야? 철저하게 인과적이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단 말이야. 두루뭉술하게 막 철학적으로 묻는 게 아니야. 그냥 딱딱 대입하면 나온단 말이야. 여기 선생님 지금 보면 용어가 다를 뿐이란 말이야. 통합을 하면은 그치?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 딱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고 경제가 둔화되면 이렇게 되고 원인 결과 인과적인 관계가 명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야 되고 더군다나 자료 해석 문제는 철저하게 인과적인 문제지. 자료는 철저하게 인과적인 문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빌드업 논점을 다 맞춰놔야 돼. 논점하고 논지하고를 맞춰놔 거꾸로 해가지고 맞춘단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게 논거 제시인데 논거 제시의
그 실마리들도 내가 얘기했지. 자, 저번 시간에 한 얘기를 또 얘기해 줄게. 끝으로 또 얘기해 줄게. 7가지 포인트를 또 얘기해 줄게. 7가지 포인트. 첫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라. 아까 얘기했지. 그 조금만 지문에서 불필요한 데 들어가 있고, 불필요한 건 하나도 없지.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 있고, 뭔가 부비 트랩처럼 들어가 있다. 출제자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시문에 집중하고 머리를 믿지 말라 그랬어. 제시문을 믿으라 그랬어. 제시문. 조금만 이상하다, 모르겠다, 어떻게 한다? 제시문 또 보는 거야. 모든 근거는 제시문에서 보는 거야. 우리 논술 특징은 제시문 여러 개를 주고 마치 이빨 빠지는 거죠. 하나의 동그라미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그래. 퍼즐 맞추듯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관점. 논술에서 관점을 찾아. 관점은 뭐야? 주제를 논지하고 맞춰 들여다보는 딱 창이라 그랬어. 판단 준거를 관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개념부터 찾아서 보는데, 이게 어떤 개념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거의 논술에서 큰 것들을 묻는다 그랬어. 거대 담론들을. 특히 형이사학적인 물으면 뻔한 거잖아. 인식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보면 뭐 인간의 어떤 거 보면 감정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반대로 어떤 거 없어. 감정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분명히 이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이성이냐 감성이냐 뭐 뻔한 거잖아.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디테일. 간혹가다 튀는 것들은 뭐야? 개인적이냐 사회적으로 구조적이냐 학습적이냐 뭐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은 보면은 벗어나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보면은. 관점하고 제시문의 연관관계를 파악해서 관점과 논지를 맞춰나가는 거라 그랬어. 맞춰나가는 거. 그래서 거꾸로 하라 그랬어. 자료 해석 같은 경우도. 논점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거기다 빌드업하라 그래. 주제 통합이 되게 중요하라 그랬어. 주제 통합. 요새는 경제 지문 막 과학 지문 또는 뭐 인문 지문 이거 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치? 논거 제시력이 중요해. 논거. 어설프게 쓰다 말만 끝내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 있는 아까 선생님 봤듯이 막 마키아벨리즘 뭐 나르시즘 다 끌어와가지고 해석을 했잖아. 예시, 인용, 상술, 부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인용이 특히 중요해. 인용. 조기도 지면도 많이 쓰지. 딱 인용을 해서 풀으란 말이야. 그거를. 그지? 그럼 높게 평가를 하고. 단락 잘 정하라 그래서 단락 부피 맞아야 되고 적정 글자수 맞춰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기했지. 글에는 설명할 부분과 논증할 부분이 있는데 설명한 거 장황하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글을 쓰는데 너무 설명조란 말이야. 설명조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이게 논증은 같은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설명을 제시문에 있는 내용 두서없이 따가지고 이만큼을 갖다 풍선을 이만큼 띄운 다음에 그래서 얘하고 맞는다. 입다우식으로 간단 말이야. 논증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얘는 얘하고 이런 관계다. 그 이유는 뭐다? 정당화. 그 다음에 근거는 뭐다? 이렇게 쫙 빌드업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논증 형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되게 볼상사납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무분별하게 따다가 그걸 인과적 논증, 위장 논증이 인과적 설명이라고 해서 위장 논증 이렇게 쓰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논증을 끌고 가고 있는지를 잘 보란 말이야. 지금 그렇지, 그치? 그런 관계에서 보고 끝으로 얘기하면 논술은 완성된 걸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분들이 평가자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야. 아까 출제자 자기들이 기대하면서 냈단 말이야.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 아까 예를 들면은 똑같은 건데도 아까 지문에서 아까 경제 이렇게 성장이 꺾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다 해서 내용이 있잖아. 그지? 그 내용을 연결해 가지고 뽑아내고 이런 거 없이 가면은 되게 공허해지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그 자체가. 그리고 추론을 해야 되는 아까 이 지문 가와나는 결론이 딱히 결론을 말뚝박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전체를 들여다보면 어떤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숨은 결론이라 그래.
함축이라 그래, 함축. 그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좀 결론들을. 결론 없이 지문 안에 이렇게 메타포, 이렇게 뭐 반어적으로 쓰든 뭐 메타포, 뭐 비유적으로 쓰든 뭐를 쓰든 결론은 항상 있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결론은. 문학 제시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결론이 모호할 때는 전체를 읽으라 그랬어. 부분만 딱 따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응?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고 그런 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야. 알겠죠?